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우지입니다.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은요, B라고 쓰는데 왜 B라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 장이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장. 필드가 장인데 장은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힘이 미치는 공간이고 지금 이게 뭐예요? 공간 변형을 의미합니다. 뭔가 예전과는 다른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이 변형이 됐는데 이게 원격 힘을 해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칠판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힘을 주는지는 어떻게 알죠? 칠판이 저한테 같은 힘으로 방향이 반대로, 즉 작용 반작용 법칙을 통해서 제가 힘이 전달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상태죠? 접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힘이 전달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중력이나 만율력 같은 것들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거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힘을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원격 힘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힘이 미치는 공간이 되고 공간 변형을 통해서 힘이 전달된다는 것을 이제 힘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은 거죠. 특히 그래서 원격 힘이라는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물리2나 이제 일반 물리에서 하고요. 아무튼 자기장은 그렇게 자기력이 미쳐서 공간이 변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여기에 자석도 없으니까 자기력도 작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 대는 거죠. 자석을 하나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옛날하고는 다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즉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되는데 그렇게 공간 변형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인지를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는 자석을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석은 뭐죠? 나침판이죠. 나침반을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즉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지는 자석을 갖다 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다 시각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은 그러니까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안 보이는데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시각화해 주는 게 바로 자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언급을 할 건데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울까요? 자석을 일단 갖다 대볼게요. 이런 자석이 있다고 보시면은 그래서 자석은 항상 쌍극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잘라도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됩니다. 잘 알아주시고 지금은 자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자기력선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바깥쪽하고 안쪽이 있죠.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N극으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고요. N극으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N극으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폐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인데 닫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닫혀 있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안쪽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폐곡선이 맞죠? 이렇게 닫혀있는 하나의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은 N에서, 밖에서는 N에서 S,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된다. 그래서 일종의 폐곡선이 된다. 얘도 이렇게 돌리면은 폐곡선이 됩니다. 얘가 이제 무한대 폐곡선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살표의 끝, 우리가 임의대로 그리는 화살표의 끝은 이거는 N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이 날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자기력은 같은 극일 때는 청력이고 다른 극일 때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요 화살표들은 지금 N극이 날라오는 거니까 나침판을 갖다 대면은 예, S극이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얘가 청력이니까. 인력이니까. N극이 날라오니까 S극으로 갖다 대야 다른 극이어서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을 구성하면 돼요. 제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빨간색이 N극이고 파란색이 S극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밀하다 그럴까요? 빡빡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자기장이 세집니다. 자석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고등 물리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냥 조밀한 곳이 자기장이 세다. 여긴 좀 조밀한데 여긴 좀 별로 없죠. 자기력선이. 그래서 여기가 더 자기장이 여기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릴 때 제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한 지점에서 분리되지도 않고 교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은 하나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순간 방향이 어디냐면은 항상 접선 방향입니다. 이런 직선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곡선일 때는 이 지점의 자기장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을 합치면은 한 지점에서는 반드시 한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력선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N극이면은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서로 밀쳐내는 식으로. 왜 그렇죠? 이게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밀치는 듯이 그리시고요. 만약에 다른 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왜요?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자기력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 법칙이 있는데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대학 물리에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앙페르 법칙을 기반으로 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앙페르 법칙은 대칭성이 있을 때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오-사바르 법칙보다는 좀 쉽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적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얘는 적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얘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결과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쨌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때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방향은 오른 나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손등이면은 오른손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엄지손가락과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의 이제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의 원리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직선 도선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직선 도선일 때는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화살 아시죠? 화살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미 칠판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갑니다. 손가락을 감는다는 것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기어 나오죠. 여기만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도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앞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요 중간은 없습니까? 있죠. 왜 안 그립니까? 뭐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작게 그리죠? 약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볼까요? 잡아당겨 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현상이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앙페르 법칙이었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면은 자기장이 안 생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비례식보다 방정식이 좋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K라고 합니다. 이 비례상수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적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하시고요. 아무튼 이게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장이 세려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거리가 가깝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직선 도선을 여기서 볼까요? 눈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이러한 뭘 이루죠? 동심원을 이룹니다.
이런 동심원을 이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감깁니다. 이쪽으로 감겨서 이쪽으로 돌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나침판을 갖다 대볼게요. 이쪽이 동서남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침판을 갖다 댄다는 것은 전류의 자기장이 흐르지 않았으면은 지구 자기장이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실제로는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회곡선을 그리는데, 우리는 지구 중심이 아니라 어디죠? 밖에서 나침판을 갖다 대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침판의 방향만 보고 N을 북이라고 한 거죠. 실제 북극은 S극입니다. 예. 어쨌든 뭐죠? 그래서 밖에서는 남쪽에서 지구 자기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지구 자기장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 자기장들은 뭐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뭘 물어봐요? 합성 자기장의 방향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맨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을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이쪽이 알자 자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볼까요? 여기는 이쪽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큰 쪽이겠죠. 만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크다면은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면은 이쪽으로 알자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고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둘을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랑 지구가 방향이 같네요. 같으니까 그냥 얘는 더하면 되겠네요. 더한 값이 여기는 뺐고 여기서는 더하면은 알자 자기장이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하냐? 원래 지구 자기장밖에 없었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으니까 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또는 뭐죠? 서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쪽은 뭐죠? 원래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돌았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회전을 했다. 그랬을 때 뭐 전류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더 많이 회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선으로 갈게요. 두 번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거죠. 엄밀한 원형 도선은 아니고요. 그냥 직선 도선의 연장선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를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직선 도선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은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그래서 여기로 뚫고 들어갔다가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로 뚫고 나오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뚫고 나오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뚫고 나오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장은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자기장은 벡터량이에요. 왜냐면 방향이 있죠. 그래서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드는 자기장들을 뭘 할 수 있어요?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성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이쪽에서 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는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갖다 대요? 나침판을 갖다 대는 거죠. 나침판을 갖다 대면은 이게 S극이라 그랬었죠. 여기가 뭐가 돼요? N극이 되죠. N극이 되고, N극이 되고, N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솔레노이드, 다음에 배울 솔레노이드 때 이제 그거랑 연결짓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다. 그래서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형도선도 직선도선하고 똑같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시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이게 이제 자연현상이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장은 전류의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있습니다. 요 반지름. 요 반지름에는 반비례예요. 왜 그렇죠? 제가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가 비례해요? 비례 상수인데, 아까는 직선이었지만 얘는 원형이기 때문에 적분한 결과가 달라서 비례 상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프라임만 붙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원형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레노이드.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뭐냐면은 원형도선을 여러 번 뭉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형도선을 여러 번 뭉쳐놓은 걸 우리는 코일이라고 하죠. 근데 솔레노이드하고 코일의 차이가 뭐냐? 이런 포함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규칙적인 코일이 돼요. 규칙적인 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이거 끊어진 거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걸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훔쳐보면 어떻게 되죠? 원형도선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형도선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죠? 저는 뭐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손등이니까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생기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형도선이 여러 개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심하면 노테이션까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면 뭐를 갖다 대요? 나침판을 갖다 대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N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N하고 S극이다. 어디서? 솔레노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시면은 솔레노이드 그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의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자석이 되는 거죠.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솔레노이드를 벗어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레노이드 앞만 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규칙적인 코일인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 크기를 구해 봐야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자기장은 역시 전류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은수예요. 몇 번 감았냐? 당연히 많이 감을수록 세겠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이 뭡니까, 선생님? 예, 요 L은 요 길이에요. 솔레노이드의 길입니다. 길이에요. 길이에는 반비례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랬었죠.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L분의 N이고 I고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와야겠죠. 그래서 K2'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NI. N은 뭐냐면 몰수는 아니고요.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수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당 가문수면은 수밀도가 맞고 여기서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인데 어쨌든 이것도 수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가문 횟수는 단위가 없고요. 얘는 미터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미터로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솔레노이드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세려면은 전류가 크고 많이 감고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촘촘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자기장들을 이제 중첩의 원리로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기력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A는 C한테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었죠? 네, B는 C한테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자 힘을 구할 때 A가 C한테 작용할 때 B가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무시하고 얘는 얘한테 작용할 때는 둘만 신경 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B가 C한테 작용할 때 둘 사이에도 힘이 존재하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B가 C한테 작용한 힘을 이제 더한 다음에 이걸 뭘 하면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알자 힘을 구하면 되죠. 알자 전기력을 구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첩의 원리고요. 그래서 이런 도선이 있고 이런 도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거리가 D고 여기가 2D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 뭐 알자 자기장이 0이다.
그랬을 때 전류의 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무슨 원리를 이용하라고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1에 의한 자기장은 튀어나오죠? 튀어나옵니다. 이걸 B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2에 의한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B2고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삼고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무슨 자기장이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얘는 거리가 2D죠. I1이고 얘는 거리가 그냥 D예요. I2입니다. 근데 이 0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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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니까 I1이 I2의 2배가 되겠죠. 거리가 2배가 먼데 자기장이 같으니까 전류가 2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선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자기장이 여기에 알짜 자기장이 0이라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I1에 의해서는 들어가죠. I1에 의해서는 들어가고 I2에 의해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1에 의한 자기장 B1을 구할 때는 얘는 무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I2에 의한 자기장을 구할 때는 I1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그걸 뭐 하면 돼요? 합성을 하면 되는 거죠. 합력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합력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죠.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하고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구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2i라 그럴까요? 2i 얘를 i라 그러고 2i라 그러고 이렇게 바꿔보면은 여기는 프라임이 오고 요 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요 거리를 R2 요 거리를 R1이라고 하면은 R2분의 2i 빼기 K 프라임 R1분의 i다. 근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K는 K 프라임은 R2분의 2i는 K 프라임은 R1분의 i니까 치워지죠. 그래서 R2는 R1의 2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